나와 마주한 누군가 혹은 나와 대화하는 누군가가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공포영화 속 귀신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세상에 깊이 들어와 있는 가상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엔 가상인간 인플루언서들이 광고계를 비롯해 미디어 곳곳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환호와 동시에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봐야 하는지 김나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수 겸 광고 모델인 브라질계 미국인 릴 미켈라. SNS 팔로워 수만 308만 명으로 일찌감치 타임지가 뽑는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인에 선정됐습니다. 중국 칭화대 학생인 화즈빙은 통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으로 중국의 국민 여동생으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집안에서의 일상을 소재로 한 광고가 호평을 얻으며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일본인 이마도 있습니다. 모두 버추얼 휴먼, 가상 인간들입니다. 미디어를 통한 자기 표현도 감쪽 같습니다. Do you ever wish you had a childhood? I did have a childhood, but the memories were implanted in me by bread. It's hard to explain, and I definitely don't expect humans to relate or understand, but I do have memories of family, music, Brazilian food smells, my dad's bad jokes, all that. 한국엔 로지가 대표적입니다. 세상에 나온 건 이제 2달을 조금 넘겼을 뿐이지만 이미 20건 넘는 광고 계약을 맺고 팬들과 소통하며 영향력 있는 사람, 이른바 인플루언서로 활약 중입니다. SNS를 통해 로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2시간 반 뒤 답을 받고 약속을 잡아 로지의 제작사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로지님을 통해서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왔는데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오로지랑 대화를 한 건지. MZ세대로 구성된 저희 로지팀에서 일일이 다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로지의 어떤 세계관을 다 주입된 그런 분들이라서 로지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MZ세대가 선호하는 외모와 스타일을 구현해 만들어진 데다 인간이 갖는 필연적 한계에서 자유롭다 보니 가상 모델은 더 쉽게 소구력을 갖습니다. 원래 그 스케줄 서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가상 모델들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장소 이동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제약들도 없어가지고 좀 시공간적인 그 자유로움이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해서 연출하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키마우스를 가짜 쥐라고 한다든지 펭수를 가짜 펭귄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버추얼 휴먼 자체도 그 휴먼의 캐릭터로 봐주시는 게 그 앞으로도 뭐 저는 당연히 그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 세월이 흐르면 소멸하게 될 저와 같은 인간과 달리 오늘 22살인 로지는 30년 뒤, 50년 뒤에도 같은 나이, 같은 모습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고 또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상상하는 것조차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은 효용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타고 가상 얼굴을 디자인해 만드는 업체도 바빠졌습니다. 기업들이 다양한 미디어에서 활용할 새로운 자아, 이른바 부캐를 시각화하는 작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입니다. 기업의 브랜드 레프레젠테이티브를 만들어 달라. 네, 그래서 브랜드에 딱 핏이 맞는 그런 얼굴을 만들어 달라라는 의뢰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소개해주고 싶은 네. 가상 인간이 있다면 어떤 분이실까요? 연령대는 저와 동일하게 40대로 잡았고요. 캐릭터의 이름이 하마예요. 네, 할만 하마. 네, 할 말이 많으니 다 하마라는 말을 줄여서 이제 할 말을 다 거침없이 하는 그런 캐릭터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40대 남성의 버추얼 휴먼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세계 최초의 타이틀도 좀 가져보고 싶었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 얼굴로 이제 계속 살아가야겠죠. 근데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그동안 못했던 말들, 참았던 말들, 뭐 체면 때문에라든지 양보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것들 좀 과감하게 던지고 촌철살인하는 그런 캐릭터로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가상인간을 더 이상 가짜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경향은 더 뚜렷합니다. 진짜 저분 왜 마스크를 안 썼지라는 생각을 가상 그 사람들한테는 적어도 쓰진 않으니까 뭔가 아무래도 현실 인간들이 좀 해보지 못한 거나 아니면 좀 표현 방식이나 좀 제약이 있잖아요, 현실 인간들은. 근데 인간들의 약간 좀 판타지 같은 거를 좀 아무래도 그런 데 대입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2025년 가상 캐릭터를 포함한 메타버스 시장은 우리 돈 33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 인간을 낯설게 느끼는 시각 역시 존재합니다. 처음에 딱 우리가 봤을 때는 인간을 보잖아요. 근데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느 보면 혐오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혐오감. 예. 그 가상 인간이라는 느낌을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지. 전혀. 전혀 느낌이 없잖아요. 인간의 상업적 논리는 가상 인간조차 인간 사회의 편향된 시선들을 더 고착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 만약에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면 충분히 비교 대상이 되고 왜 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상대적 박탈감. 네. 그런데도 미디어가 가상 인플루언서를 다루는 방향은 수익 등 효용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대 대학생을 표방하던 인공지능이 들어간 이루다가 등장하자 찬사를 보냈던 언론들은 막상 이루다가 여성과 성소수자와 관련해 문제를 드러내자 이를 지적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최근에 가상 인플루언서에 인공지능이 빠져 있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한데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겁니다. 제일 우려되는 건 뭐냐면 금융이나 경제에 관련된 그런 유튜버 채널을 하나 만들고 가상의 얼굴을 썼는데 이게 분간이 안 된단 말이죠. 실제 사람인지 가상 얼굴인지 고급 정보들을 주면서 대중을 현혹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믿고 뭔가 잘못된 투자를 한다. 막판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잠적을 한다. 네. 근데 알고 보니 추적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가상 얼굴이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 로맨스 스캠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일 수 있고요. 기술이. 준비를 해서 갈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챗봇 기반으로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뭔가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 난 싫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엄담을 하면 그러면 가상 인플루언서를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피해를 줬을 때 이 법적인 책임을 누구한테 부를까? 이게 일반적으로 자율성을 갖는 인공지능에서 똑같이 나오는 문제예요. 인간이 만든 신기술은 결국 인간에게 유리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이미 시작된 흐름 속에서 고민의 지점은 한둘이 아닙니다. 미디어의 아바타죠. 이런 가상 인플루언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진짜 많이 염려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갈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거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법적인 문제도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연구해두고 같이 준비해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한번 소용돌이를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질문하는 기자들 큐 김나나입니다. 미디어 생태계가 정화되는 그날까지 질문하는 기자들 큐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 10시 35분에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